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의 수리논술에 관해서 전화 주셔서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수리논술 준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리논술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수리논술에 대한 오해,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방에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적다 보니까 제가 매년 요맘때 하던 얘기들을 똑같이 해요. 어쩌면 저의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은 왜 같은 얘기를 또 할까 또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입시는 이맘때 이런 이야기,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다져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 20년 동안 수리논술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 통계치, 확률, 그런 걸 보고 판단해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굳이 저와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논술 자체가 일반적인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모든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수리논술이든 뭐든 입시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출발점은 우리 아이가 현재 시점에서 어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재수생 이상은 작년에 수능 성적을 받아봤고 또 정시 지원도 해봤을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의 실력을 대충은 알고 계실 건데, 고3 학생들은 이제 막 고3이 됐고 고3의 모의고사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고 고2 때는 그래도 수학 1등급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대학은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논술도 높은 수준의 어떤 대학이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작년 2014학년도 결과에 대해서 정시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게 있고, 현재 상황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 또는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구나 라는 걸 가늠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논술 지원을 하고 논술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럼 논술 상담 시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의학계열 준비할까 하는데요.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에 오면 논술을 희망한 학생은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도 배정받고 논술 준비도 시작하는데, 의학과를 희망하지만 논술 실력이 합격권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거나 거의 모든 대학이 있는 수능 최저 대충 3합4가 평균적인 조건인데요. 이 수능 최저를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학생이면 수강하기 힘들겠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기회를 노리면 다른 걸 포기하거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행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학계열 준비를 실력과 상관없이 잘못 시작했다가는 말이죠. 반대로 수학을 상당히 잘하고요, 수능 최저는 간당간당해요. 어떤 과목이 조금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학생이라면 정시도 준비해서 확률을 높이고 또 논술도 한 축으로서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기회를 더 갖게 되니까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다행히도 올해는 의학학 계열에서 꽤 많은 대학들이 새로 논술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이제 조금씩 늦어갑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논술 준비를 오늘 3월 18일 현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수능 때까지는 대략 7개월 정도의 논술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연대, 시립대, 홍대 정도는 지금부터 6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시작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이미 적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합격의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죠. 대신 누구나 다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최소한 3등급 이내 학생이라면 가장 논술의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중간고사 보고 시작할래? 6평 보고 시작할래? 여름부터 시작할래? 요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논술을 시작하지 못하고 9월 8일 날 수시 원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체감적으로 거의 수험생의 절반 정도는 논술 준비를 전혀 해보지 않은 채로 6논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수학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미 빠르지 않다라는 말이고, 그런 같은 차원에서 6월에 개강하는 반 있나요? 보통 어머님들이 학생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툭 전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중에서 6월에 다시 전화를 주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6월에는 다른 학원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6월이 되면 또 논술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주로 우리 수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엄마 나 정시에 더 올인할래요. 이렇게 해서 논술을 아예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정시 준비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부 옳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학은 상당히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불균형하다면 수학 하나 잘하는 걸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논술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논술 준비를 해서 정시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저 아이들은 현명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3등급인데 논술 준비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3등급 학생이라면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잘 안 되고 수학 하나 3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어서 논술 준비로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수능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면 되고요. 3등급 중하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수능 수학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논술 공부를 그때 시작하면 좋겠고, 그렇게 늦게 시작해도 최소한 6월 정도에는 시작해야 될 걸로 보이고, 수학이 많이 약한 학생들은 일반 논술대학보다는 약수령 논술대학을 관심 갖는 것도 좋습니다. 약수령 논술대학은 수능 수학과 완전히 같은 시험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9월에 수시원서 접수할 때 약수령 논술대학인 예를 들면 가천대나 상명대나 한국외대 글로벌이나 이런 대학에 정시로 합격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약수령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능 공부 자체가 약수령 준비의 90% 이상이고요. 제가 이렇게 늘 주장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약수령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며칠 하고도 합격합니다. 약수령 대학은 일반 논술과는 달리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논술 한번 해볼래 라고 시작하기로 한 거는 용기 있는 결단이고 좋은데요. 그 3등급 학생이 너무 또 목표를 높게 잡고 최상위권이나 의대반에 가서 공부하는 건 또 반대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반에서 공부해야 효율도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자신의 실력과 전혀 맞지 않는 반에 가서 공부를 하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일부분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거니 라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논술 재능 있나요? 학생들이 논술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건 합격 가능성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3등급 이내면 논술 시작해 볼 만하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학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논술 대학의 수준을 잘 조절해서 논술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고, 논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수학에 탁월한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이 상향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논술 자체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없는 학생에게는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게다가 여러분이 9월에 원서 접수할 때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없는 학생이라면 논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논술 준비 없이 논술 지원을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논술 재능 따지지 말고 어느 정도 이상의 수학만 한다면 준비하는 게 좋겠다. 다른 대안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논술 대형학원 갈지 저희 같은 소수 밀착 논술학원 이렇게 갈지가 고민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며칠 전에 자신의 자녀가 100명 정도 학생이 참여하는 대형 논술학원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첨삭이 잘 안 돼서 다닐지 말지 고민이라는 걸 저에게 해오셨어요. 사실 조금 웃겼는데 그건 그 학원에 문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는 한반 정원이 8명이고 개별 첨삭 지도도 해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이니까 거기랑 여기랑 고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무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이 뚝심 있게 판단하시고 그 이후에 후회나 번복 없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 중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각들, 이렇게 계획 세우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틀릴 만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나중에 몇 번만 해도 되죠? 수능 이후에 며칠만 공부하겠다. 수능 전에 대학은 수능 전에 대여섯 번 정도 특강을 들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시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은 다 같이 대학을 합격하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준비를 해오잖아요. 논술이 며칠만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형평성이 깨지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논술 전형에 합격하려면 몇 번만 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논술 준비를 며칠해서 합격했다라고 말하는 건 뻥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 역시도 그렇게 며칠 공부해서 합격시킨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학생은요 단순히 며칠만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에 수능 수학을 원점수 90 이상 맞고 확통기하도 잘 해둬서 이미 상당히 수학에 재능이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그 며칠 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조합해서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지 그냥 단순히 몇 번만 해도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 논술은 로또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논술이 뽑기처럼 우연히 가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수학 모의고사 96점 또는 100점 맞는 학생이 수학 모의고사 70점 정도 맞는 학생하고 논술 대결을 펼치면 100번 하면 70점 맞는 학생이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을까요? 수학 논술이라는 건 수학 실력을 가지고 겨루는 시험이고 게다가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실력이 현저하게 약한 학생이 우연히 그날 가서 잘 봐서 합격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6장의 카드를 쓸 때 로또라 생각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낭비하면 나중에 그 낭비한 한 장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 논술은 상향 지원이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논술 원서를 쓸 때 우리 아이가 정시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혹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든 뭐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여서 논술을 쓴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런 걸 고려해서 논술을 준비하고 쓰고 합격을 기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연대 한 장은 써볼게요. 나 고대 한 장은 써볼게요. 나 의대 한 장은 써볼게요. 이렇게 막연한 희망사항만 가지고 지원을 하면 지원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연타로 몇 개의 대학에 떨어지고 나면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정시로 합격하든 뭐로 합격하든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 두세 칸 위의 대학을 지원하고 논술 준비를 할 때 가장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략 6달 정도 후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시에 방해될까봐 논술 안 한다는 학생도 참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시간으로 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 과목의 성적이 33333인 학생과 전 과목의 모의고사 성적이 1111인 학생은 둘이 다른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지를 알고 준비한 학생과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막 달려가는 학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정시 준비에도 논술 준비에도 정시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시간 정도 논술을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버리진 않아요. 나중에 수능 지나고 나면 6번씩이나 독립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 준비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게
분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특성상 단 한 번에 보는 수능 시험으로 5과목을 잘 치러야 되는 부담이 많죠. 근데 논술은 시험 하나하나가 기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번의 대학 지원의 기회가 있고, 수능과 정시는 시험 보고 나면 그 결과대로만 대학을 지원합니다. 그 이후에 변경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정시로 만약에 A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 대학보다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준비해서 수능 이후에 조금 더 뻥튀기 해서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수능 수학과 논술은 대략 70% 정도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수능 수학 공부하고 수리 논술 공부가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수능적인 개념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은 수능 수학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논술 공부하는 시간은 수능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 수능과 동떨어진 부담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건 시간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서 겁나요? 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논술이든 뭐든 수시 지원할 때 우리 학생들은 가장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정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에 수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모두 정시로 성균관대를 못 가는 학생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균관대 지원한 학생 중에서는 인서울이 안 되는 학생도 지원할 것이고, 수도권도 겨우 되는 학생도 한 장은 써보자라고 지원할 것이고, 중앙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도 성균관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논술 경쟁률이 100대 1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서 누가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같은 100대 1이지만 중앙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도 그만큼 잘할 것이고, 이런 학생이 논술 준비를 꾸준하게 해왔다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대 1 확률이라는 건 준비가 없거나 기본적인 실력이 뒤진 학생이라면 큰 벽일 거고, 성균관대의 턱 밑까지 차오른 그런 실력의 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00대 1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논술 지원을 할 때도 그런 합격 가능성을 따져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해야 조금 욕심을 덜 내야지 합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논술은 상위권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던데 이것도 오해가 참 많은데, 논술 대학 중에서는 의치안이나 연대, 고려대, 한양대 등의 최상위권 대학도 있지만, 또 건국대, 동국대 등의 중상위권 대학도 있고, 인서울 하위권도 있고, 수도권에 괜찮은 대학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시 실력보다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에 논술 준비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상위권 학생을 위한 전형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수학을 잘해야 합격하죠. 물론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치안 약수는 수학을 당연히 잘해야겠죠. 거의 수학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90점대를 넘어가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대가 맞는데, 대학의 수준을 낮추고 여러분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위에 있는 대학들은 그 정도의 수학을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학 최강자만이 논술 지원하고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얘기 두세 마디 더 하겠습니다. 너의 계획은 무모해. 논술은 안 하지만 원서를 쓸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지금 논술 준비할 생각은 없지만 9월에 원서 쓸 때는 다른 거 쓸 거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겠죠. 보통은요, 수능 성적이 자신의 기대만큼 나온 학생은 100명 중에 서너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기대만큼 안 나오고 아쉬운 수능 점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이 논술 원서를 쓴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실제 논술 시험 시즌이 되면 준비 안 해서 논술은 포기하겠습니다, 또는 며칠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학원에 던집니다. 그 다음 정시에 올인할게요는 이미 여러 차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정시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플랜 B가 꼭 있어야 된다.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해서 성공한 학생은 100명 중에 서너 명이고, 적당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현재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칸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있다면
다시 도전할 거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어떤 애들이 논술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매년 합격한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나, 걔는 어떤 특징 때문에 합격을 했나 이런 걸 오랜 기간 동안 반추해보면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었어요. 본인이 논술 합격이 절실해서 논술학원을 알아보고 부모님께 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했고요. 논술 수업할 때 내준 숙제를 미루지 않고 악착같이 해오는 학생, 실제로 논술 공부하는 중에도 보면 글씨를 쓰거나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열성과 몰입도가 그런 학생들은 다르고요. 논술 지원할 때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떼쓰지 않고 적당하게 합격 가능하게 지원을 잘하는 학생, 또 논술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 합격을 많이 하고요.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최소한 두세 칸 이상의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가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했다라고 학원에 알려온 학생들은 굉장히 그 뿌듯함과 환희에 차올라서 학원에 전화를 해요. 또한 남들이 합격하기 어렵다는 그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그 기쁨이 일반적인 정시보다는 더 크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논술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모른 채 그냥 관성적으로 지나쳐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찾아보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준비를 해서 입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게 좋다고 수정쌤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